안녕하세요, 해병어들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 신호가 나타나면서 특히 네이버 측에서 어제 아주 빠르게 강하게 치고 나왔죠.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는 바닥 나올 수 있겠다. 결국은 이 두 종목은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가 먼저 가느냐 네이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카카오도 뒤따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해드렸고요. 특히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우리 카카오 네이버의 어떤 중장기적인 약간 미래 전망들도 말씀드리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방에서도 또 이렇게 실제 카카오도 역시나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네이버가 먼저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막 치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도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카카오도 선제적으로 비중 확대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어제 11시경에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죠. 자, 어제 내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도 투자자님들 영상을 보셨다면 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들입니다. 어제 내용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조건부 매수 신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는 이미 매수 신호가 떠서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카카오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35,700원부터 조건부 매수 신호가 발생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매수 화살표 신호가 여기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죠.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이 화살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단기적으로 바닥이다 또는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길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여기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꺾여 내려와서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22평 빨간색 21평선 돌파, 그 다음에 37,350원 등 이런 가격들을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주 짧은 사이에 단기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 가격이고요. 특히 우리 9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 30날짜 마지막 막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추적하면서 주목하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바로 정부에서 카카오톡 계속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된다라는 점, 앞에서 우리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앞서 우리 5월달에 카카오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점검을 했었죠.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장애 원인이 업데이트 오류, 시스템 기능 개선 중에 실수, 뭐 미해결 오류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점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개선할 수 있는 시정 내용들을 앞에서 이제 과기부에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죠. 자, 그 이후에도 우리 카카오 측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 트래픽을 다른 센터로 우회하는 뭐 유휴 서버를 추가 가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라고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이런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카톡을 업무상 뭐 특수하게 또 많이 사용하는 분들, 특히 PC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잘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예, 그에 앞서서 먼저 네이버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는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이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예, 그리고 주력 사업인 광고라든가 이 커머스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업체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라고 봐야 되겠죠.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투자자님들. 네이버 주가가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예, 오히려 그 연구원에도 제가 묻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목표 주가를 떨구고 이렇게 투자 전망이 안 좋고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았으면 그거를 왜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이제 보고서를 냈냐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네, 여기에서 주가가 추세가 무너질 때부터 그러면 분석을 내놓고 매수 의견에서, 그쵸? 관망 의견을 내놓든지 뭐 또는 매도 의견을 내놓든지 해야죠. 이건 뭐 맨날 매도 의견은 없이 매수 의견은 항상 유지하면서, 그쵸? 목표 주가만 내렸다 올렸다,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 주가 내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버리는 이런 후행 지표는 없습니다, 투자자님들. 후행 지표도 이런 후행 지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발간하는 이들 보고서들이 얼마나 뒤늦게 나타나는지를 투자자님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더 보태서 이제 얘기한 것이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뭐 광고 매출 성장률은 뭐 6% 이상,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또한 뭐 AI 기반 뭐 초개인화 플랫폼인 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도입하면서 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기대할 수 있고 우리 매출 성장 분명하긴 한데 기대치보다 좀 낮다. 그래서 목표 주가 하향하는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것 같고 목표 주가는 떨구고. 그쵸, 투자님들. 이도 저도 아닌 리포트들을 뭐 물론 이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이 이런 행태예요.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이거 증권사들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금융위에서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개선해야죠. 이런 것들 금감원에서 조치해야죠. 이거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꼭 챙겨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이거 심각합니다. 네. 이거 뭐 누가 어떻게 리포트 발간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알 수도 없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자 이제 카카오로 다시 넘어왔어요. 카카오가 어쨌든 이 먹통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자, 그 불가피하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서버 관리라든가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에서 그 주요 그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관리하는 직원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임원이 됐든 이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 주요 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저는 이 직원이 문제인지 주요 임원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거 유지 관리하는 이 보수 관리하는 이 입장에서 요거 지금 관리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지금 관리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물론 이제 임원 입장에서 또 회사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주고 직원을 부리는 입장이니까 유능한, 그쵸? 유능한 직원을 뽑아다가 이걸 유지 관리 보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할 텐데,
이거를 왜 안 되는 거냐 이거. 뭐가 안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요거 직원 관리 안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직원 관리는 잘 되는데 요거 자꾸 제가 지금 1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또 무엇이 문제냐? 저는 혹여라도 돈적인 문제. 혹시 연봉이 좀 작은가? 일할 수 있는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직원들이 조금 더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업무의 형태에 보면 결국은 연봉입니다. 아니 돈을 작게 주는데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쵸? 당연히 돈, 머니가 받쳐줘야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차원적으로 얘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요, 바로 이중화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트래픽을 다른 센터로 우회하는 작업들을 뭐 하겠다, 조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그렇게 우회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카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돼요.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도 해야 되는데요. 그 인공지능 AI는 더 많은 데이터들, 더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한데 전력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카카오 내부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전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금방금방 어떻게 해소되고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직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업데이트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어떤 조치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테스트해야만 할 것 같고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 부족들 저는 좀 아쉽게 봅니다. 물론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돼가지고 또 이렇게 먹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오류가 날 수 있고 먹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테스트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본 서버면 서버라도 서버를 다시 두고 이 업데이트를 했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 본 데이터에다가 바로 입히진 않겠죠. 바로 입히진 않는데 이걸 그냥 덮어 씌우기 잘못 이거 하다가 업데이트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이제 망가지는 계속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사전에 이런 테스트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계점이 아닌가. 한계점이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과기부에서 뭐 저기 벌금 때리느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것은 뭐 벌금 때린다고 해서 카카오가 먹통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정부 측에서 과기부에서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카카오가 뭐 우리 대표적인 기업인데 잘 되기를 지원해 줘야지 뭐 그걸 벌금을 때리고 있고 저는 그거보다는 서비스 장애가 자꾸 발생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우리 그 카카오톡이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뭐 트래픽 센터 뭐 이런 부분 트래픽을 이제 운영하는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좀 삐걱대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계적인 결함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후 위기에 따라서 기후가 또 너무 더워가지고 기계 장비들이 또 열받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추워버리면 그쵸? 또 전력난 때문에 전력.
전력 부족 때문에 뭐 또 너무 더워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카카오는 꼭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게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먹통 사태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카카오가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 투자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더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카오도 역시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저는 더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발표 뭐 또는 확정적인 내용들이 우리 카카오 측에서 좀 이른 시일 내에 좀 빨리 좀 나와준다 그러면 앞으로 뭐 카카오가 그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어떤 이 플랫폼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이거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모든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된 구조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꾸 먹통 사태가 나니까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카카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위기 뭐 이런 것보다는요, 지금은 시장이 더 중요하다. 코스피 지수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카카오도 마찬가지 오름세, 네이버도 마찬가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50, 22평을 단계별로 이렇게 돌파되는 그림에 있죠. 아직 카카오는 22평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보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22평이 아니라, 물론 이제 아주 길게 늘려서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요 22평까지 아직 오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22평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LG엔솔 이미 22평 돌파돼서 저 위로 좀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 외에 뭐 현대차 22평 넘어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등 다 22평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는요 22평 이제 간 넘었죠. 어제부로 해서. 그렇죠? 카카오도 이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요, 지금 시장 코스피 시장이 이제 22평 넘어가려고 하니까 단계별로 종목들이 다 치고 올라오면서 22평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안 좋았을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 2차전지 뭐 또는 제약바이오 이들 종목들이 반등 나오면서 시장을 결국은 다 받아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받아주면서 치고 올렸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반도체가 막 치고 나가는 그림이 아직은 아니니까 카카오, 네이버도 조만간에 좀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잘 따라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카카오도 역시나 지금 이 22평이 넘어가면서 우리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나는 그림들이 나오길 기대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음영 구간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이렇게 어제와 오늘 결국은 밝은 면으로 이렇게 그림자 구간에서 밝은 면으로 들어와 있죠. 결국은 네이버는 이렇게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해야 되는 종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카카오는 아직이죠. 다만 카카오도 며칠 사이에 물론 이제 오늘 매수 화살표 신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밝은 면, 이 어두운 면에서 벗어나서 밝은 면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또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네이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들을 어쨌든 차츰차츰 계속 벗어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희망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 또 물타기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단계별로 지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